자, 고전 3문 6회. 들어가 보도록 하자. 바로 보기 들어갈게. 제목은 창성강의로. 자, 이번에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가 만만하진 않아. 자, 보자, 보기. 자, 윤씨랑의 아들인 윤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윤씨랑이라는데, 그 씨랑이라는 게 그 직책인 건 알고 있지. 그치? 자, 이게 윤씨랑의 아들인 윤혁. 그 다음에 진공, 이 딸인 채경. 채경.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 누구랑 누가 여욱이랑 채경이가 이 둘이 이제 결혼한 사이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는 거지. 참고로 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은 좀 알고 넘어가자. 그 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높은 직위의 성인 남성을 뜻해. 높은 직위의 남성, 성인 남성. 연세가 좀 들었어. 자, 진공에 따른 태경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어느 날 통계정에서, 군사적 배경은 통계정이고, 여기서 딱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씨랑이라니까 윤씨랑이 윤록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 윤씨랑이니까. 시아버지가 시킨 거야. 시아버지가 최경에게 이에 대해 시를 짓도록 하였다. 최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시를 썼대. 그럼 여기서 일단 사랑하는 이 밑줄 쳐고 얘는 누군데? 여욱이랑 그렇지. 윤여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아래에 쳐줬어. 사람들 놀랄까봐 큰 울음을 붙였대. 일단 큰 울음 일단 밑에 쳐보고 동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만 삼청의 이를 날개가 어이없겠느냐. 삼청 밑줄 치시고 근본적 배경이고 여기에 이르다. 여기서 이르는 도달하다 이 뜻이지. 여기에 도달할 날개가 어이없으리. 여기가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 아니지. 어떻게 없겠느냐 이런 뜻이잖아. 어떻게 없겠느냐. 그럼 있다는 얘기지. 날개가 있다. 여기에 도달할 날개는 있다. 다만 왕자진과의 약속이 있대. 왕자진도 그렇시고 밤마다 부산에서 부산 근거적 배경 여기서 만리밖을 그리워하고 있어. 만리밖을 그리워한다. 자 그러면 왕자진과 약속이 있는데 만리밖에서 그리워하고 있잖아. 거리감이 느껴지지. 거리감. 그렇다면 왕자진과 함께 있다는 얘기야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떨어져 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별시를 썼네 진짜. 자 어쨌든 떨어져 있는 상황에 시를 썼어. 이별시를 썼어. 삼청이 이를 날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리밖에서 그리워하는 이런 상황을 쓴대. 자, 됐으면 넘어가서 보기 다음 4번 문제 보기 또 있다. 뭐 무슨 문제였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옮길 때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시대엔 이런 정도, 건도라는 개념으로 구매돼. 정도, 건도 각각 밑줄정을 보시고 정도니까 바른 도리고 건도는 권하는 도리지. 자, 먼저 정도란 동그라미치고 도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을 행하는 것이다. 진짜 바른 도리인 거지. 자, 다음에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건도라고 한다. 이때 건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글자 기지, 용기를 발휘해서 위기 상황인데 마이너스 상황인데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지라는 단어 기초에도 나온 단어잖아. 기지를 발휘해서 기지가 뭐야? 지. 지혜. 그다음에 용기도 발휘해야 된다는 거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은 거야. 어쨌든 도를 행하는 거지. 자, 창성감이라고 해서 진채경.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 당연히 효는 우리 먼저 알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도리인 효. 남녀 간의 도리인 열. 열은 남녀 간의 도리인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정도와 건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채경이 보여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아래로 효, 열이 있어. 효는 당연히 누굴 향해서? 부모를 향한 것이고, 열은 누굴 향한 거겠어? 그렇지. 이거 여욱을 향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여욱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른 불인 정도. 그다음에 왼쪽에는 용기를 내야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건도에 해당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다. 진공, 아까 나왔던 그 진채경의 아버지 진공인데 병부에 있을 때였대. 엄숭의 양아들 조문하여 엄숭이 있고 그다음에 조문하라는 양아들이 있고 이 조문하가 진공의 딸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채경이 예쁜데 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라고 청원했어요. 여기서 자기 아들 조문하고 자기의 아들인데 요 자기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조문화의 아들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조문화가 또 아들이 있는가 봐. 자, 그래서 청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용하여 물리치를 했어. 매정했던 거지. 공이 좀 매정했어.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조문화의 정서는 분개했고 엄숙하게 청탁하여 진공을 상사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자천시켰다. 누구를? 진공을 채경이 아빠를 이렇게 밑으로 좌천시켜버렸어. 자, 일단 우리 구전서를 여기만 한 줄, 두 줄, 세 줄 읽었는데 벌써 몇 명 나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많이 나왔지. 일단 여러분들 구전소설 읽을 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주면 돼. 최경인의 집, 진공병의 플러스, 엄승은 반대쪽, 조문화도 반대쪽, 최경 여주인공이고 자기 아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끝난 거지. 갈등 관계만 잘 잡아주면 끝이야. 항상 대립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양석을 시켰어. 누가 양석을 시켰어? 조문화가 그럼 요놈도 나쁜 놈. 양석을 시켜서 진공이 태원전 그러니까 돈이지. 돈 3천만 냥을 사사로이 탁복했다고 가져갔다고 무고를 했대. 우리 무고하자는 단어 뭔 뜻이야? 무고죄 이런 거 들어봤잖아. 무고죄 원래는 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없는 죄가 있다고 없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고소하는 거. 이게 무고야. 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금이 옥에 가뒀대. 금이 옥에 가뒀으니까 옥은 뭐겠어?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맨 거야. 이제 없는 죄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지. 자, 조문화는 부인과 태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단 말을 들었어. 부인과 채경과 이 부인 동그라미에서 이 부인 누구 부인이야? 진공 부인이지. 진공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단 말을 듣고 친척 오라버니인 운왕중을 불렀어. 이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니까 진공 부인의 오라버니가 되지. 진공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운왕중을 불러 말했다.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뻗고타면 구해줄 수도 있어. 진영수 동그라미 치고 갑자기 진영수라는 인간이 툭 튀어나오는데 좀 더 읽어보자. 하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날 심이 없은 여겨 우리 집의 청을 딱 잘라 거절했대. 거절했다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진영수는 그 누구다? 지가 진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와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물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무슨 말을 전하라는 얘기야?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 이 말 전하라는 얘기야. 그 딸이 만약 현이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이요. 어떻게 할 건데? 결혼하겠지. 조문아 아들이랑 결혼하겠지. 자, 운항중은 본래 건세인 사람을 두려워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래. 그러면 운항중 밑줄 넣고, 아니, 국문할 줄 보시오. 요 인간. 건세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 내내하는 놈이잖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인간도 많이 쓴 거지. 자, 그리고 바로 부인을 찾아가 그 말 전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낸 거야. 부인 열받았어.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 모욕하다니. 어쨌든 채경이가 분연히 가렸다. 옛날 소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게 뭔 소리야? 뭐 하겠다? 결혼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더니,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설발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었다고 생각했던 부인이야. 딸을 항상 플러스로 봤던 거지. 딸을 플러스로 생각했던 이런 부인은 최경의 이 말 듣고 경악을 한 거지. 그러면 이게 왜 경악거리가 되냐, 봐봐. 아빠를 위해 하는 마음, 이건 경악할 일이야? 아니지. 그러면 열로 넘어오죠. 열 생각했을 땐, 열 생각하면 누굴 향해야 되는데. 욕을 향해야 되는데 딴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이니까 경할 만한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훈서 문제 때문에 여우과 일 때문에 경악을 한 거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기를 청계역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이렇게 지 이걸 내용이었잖아.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참으로 슬프구나, 마이너스나. 내가 어떻게 너희 마음을 의심하겠냐? 너희 마음을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굴 향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겠다. 욕을 향한 마음을 의심하겠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 마음 어떻게 되겠어?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대. 일단 옛말 구어 나와 속담 나왔으면 이것도 다 비유지.
그럼 황금을 건 사람. 여기서 황금은 무엇을 귀한 거지? 얻으려는 거는 누구? 진공. 진공을 구하기 위해서 거는 것은 체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체경을 비한 표현이야. 자, 지금 내 마음에 황금을 4개 건 사람과 같을 뿐이냐? 난 더하다. 그렇지? 황금보다 넌 더 귀하니까. 자, 넌 잘 생각해서 결정해. 채경은 좀더 어림없이 직접 운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운항중 기뻐했고,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조문화 당연히 기뻐했고, 다음날 조문화가 다시 엄순에게 청탁을 또 넣었어. 그리고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 않고, 천자 나왔지.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 않고 음남으로 기억을 했어. 음남은 앞으로 귀양인데, 그럼 청탁의 내용이 뭐야? 죽여라 말아라.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귀양 보내라. 이런 청탁을 넣었던 거지. 죽이지 말고 귀양 보내라. 자, 진공이 여기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진공이 강기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걸, 낌새를 알아차려 그만둘 거,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같이 몹쓸 일을 당했다. 누굴 원망하겠냐? 우유부단하게 지체했대. 그럼 이거 단어 좀 닮아. 우유부단하게 지체했다는 얘기는, 지체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둘 생각이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늦춰졌다는 얘기지. 지체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누굴 원망하겠냐는 것은 다 누구 잘못이다. 자책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무나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의 보살핀 덕이요. 그러면 지금 진공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 이때까지는. 자, 다음 넘어오자. 다음 넘어왔어.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슬퍼하면서 조문화에 혼사하기로 한 얘기를 이제 한 거야. 혼사 이야기를 이제 꺼냈지. 진공은 화가 치밀어. 정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 전에는 혼사 얘기를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몰랐다가 이제 듣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이 못 고면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에 버려진 시체가 될 텐데 어찌 차마 도둑놈고 사설 맺는 사람의 불명을 견디겠어. 그럼 여기 도둑놈 누군데? 조문아. 조문을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이었고 약혼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대. 3살 때부터 약혼해 11해,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야? 16살쯤 대장부인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어? 체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해. 그럼 편안한 낯빛이니까 얼굴빛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굴빛은 편안한 거야.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기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 줄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다 나름대로 사랑할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태어난 기색이야. 진공 기가 막힌 것이 딸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했어. 딸아이는 아자아자 거릴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끼가 있었지. 담력괴는 어째 담력괴. 꽤 다른 말로 뭐야 이거? 꾀가 있다. 북이 생각해봐. 북이 생각해. 이거 뭐야 이거? 응, 오케이. 건도에 해당되는 이거 기지, 지혜 있었단 얘기지. 그럼 담력은 뭐야? 용기 있었다는 거지, 그치?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 있을 게 생각하는 거지. 즉, 얘가 권도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내린 거지. 일단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자, 태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부. 안심했지. 진공부는 이제 다시 마음이 플러스가 됐어. 안심. 뭐야. 배터리가 다 들었다. 망했다. 자, 안심 밑줄 치고 플러스. 안심 밑줄 치고 플러스. 자, 진공부는 태경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걸 당부한 거야. 자, 회남 밑줄 치고. 회남 밑줄 치고. 요 회남엔 누가 있다고?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 오빠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음남으로 귀향길을 떠난다고. 음남 또 났네. 음남은 귀향이었지. 음남으로 떠났어. 자,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 누워 밤낮으로 스누켜 울었어. 밤낮으로 스누켜 울었으니까 정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문화의 하인 동그라미 요 인간도 두문화 쪽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인간인데, 얘가 끊임없이 와서 혼을 질책했다. 채경은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겠어요. 유모 동그라미 치고, 얘는 채경 쪽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이제 막 부모님과 해야 될 마음이 뭐,
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화의 한이 돌아가 최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앉아서 두고하자 조문화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한 대로 해주셨구나. 그 아이는 이미 손 안에 등반한 진배가 없다. 진배 없다면 어떠냐 다름없다. 다름없으니까 조금 손을 묻힌다고 어딜 가겠냐? 한 너댓스 후에 두문화는 계집종을 보냈어. 이번엔 종들을 보냈어. 여자 종을 보내서 최경은 어떤지 살펴보고 했어. 최경은 머리카락을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가냘픈 목소리를 유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에 심한 감기가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목공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해져야 아버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아빠 살려준 은혜 갚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혼인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계집종이 들어가 이 말로 아뢰자 주문하고 기뻐하며 말하길 주문은 좋아하고 있어 플러스야. 그 아이가 차원의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한 거야.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손을 돋우지 말았구나. 뾰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10일이 또 지났어. 최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라고 이제 헤아린 거지. 10일이나 지났으니까. 유모와 몸종 운송을 내려 몸종 운송도 그러시고 이거 보니까 몸종도 있었네. 얘를 데리고 짐을 가볍게 끓인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해남으로 갔대. 일단 시간대 배경 밤이지. 남들 못 본 시간에 떠났고 해남으로 떠났던 해남. 해남 누가 있는 곳? 오빠 있는 곳으로 출발한 거지. 다음날 아침 주문하의 한이어서 보니 집이 비었고 사람 흔적이 없어.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웃 사람인데 물어봤어. 얘한테 물었더니 저 집 아가씨 어디로 갔어? 그때 퉁명스럽게 말해. 퉁명스럽게 태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가씨인지 아저씨 그런 사람 남모로 한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주문하게 하려고 주문하고 부자는 눈이 키동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지도록 서로 쳐다만 물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문제 들어가서 적절치 않은 거 1번부터 진공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벼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선생님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선택지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까 우유부단 했던 탓이라며. 그럼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집착했다는 얘기는 그만둘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1번 선택지도 문제가 있다고 봐. 자, 요거는 정말 이건 뭐 검토를 제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고, 다음 2번 양석은 도문화 지시에 따라 나라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진공한 적이 있었지? 2번 워낙 명확한 표현이고 진공을 무효했고, 다음 3번 운항중은 조문화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분에게 전달했나? 그렇지. 두려움 때문에 전달한 거 맞아? 그렇지. 주문화가 두려웠던 거야. 다음 4번. 엄숙이 진공을 자천시켜 금유옥에 가두자 황제는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 음란을 부른 거야. 진공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보냈던 거야. 아니지. 이걸 위한 게 아니라 청탁받아서 한 거지. 엄숙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야. 답은 4번. 워낙 명확한 게 4번이라서 4번 답을 하는 게 맞지만 1번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자, 넘어가서 2번. 기억같이 말한 이유 출한 거 적절한 것은 기억 부분 보니까 딱 그 부분이야. 기억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엄마가 말하는 부분이야. 엄마가 청계정에서 학보고 울프던 씨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별 노래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1번부터 보면 사람이 놀랄까 봐라는 구절이 최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공이 노심초사하는 성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다. 봐봐. 최경의 선택으로 인해 진궁이 노심초나 사하는 상황을 예언했다. 우리 잘 생각해봐. 지금 엄마가 기억말을 할 때, 진궁이 노심초사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진궁이 노심초사하는 건 한참 후의 일이잖아. 한참 후의 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예언하면 엄마는 부사지. 엄마가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큰 울음 굳혔지마라는 구절이 진공을 안심시키기 위해 태경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진공을 안심시키기 위해라고 했는데 진공이 안심하고 안 하고 이거 언제적 일? 이것도 나중에 일이지. 엄마가 말할 때부터 훨씬 후의 일이야. 이것도 나중에 일이야.
엄마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없어. 엄마는, 그럼 엄마가 아니야. 이건, 뭐, 거의, 하늘나라 사람이 위층대, 무당, 뭐 이렇게 돼. 3번. 삼청의 이를 날개가 어이없겠느냐라는 구절이 태경이 주문하의 아들과 자신의 혼을 막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봐봐. 삼청의 이를 날개가 어찌 없겠느냐는 건 삼청에 도달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란 구절이고, 그 다음에 주문하의 아들과 자신의 혼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서로 안 맞는다고, 그렇지. 둘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다. 말이 안 되고. 다음 4번. 왕자진과 약속이 있다라는 구절이 윤여과의 약속을 지켜, 윤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은, 왕자진과의 약속은 윤여과의 약속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 채경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윤여과 약속을 지키려면 윤여과 혼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렇지. 윤여과 약속을 지키는 건 플러스고, 아들과 혼인하는 건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서로 안 맞아. 다음 5번.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한다라는 구절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리워한 내용이잖아. 그렇지? 이것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선택, 이게 문제가 답이 5번에 되는데 선생님 이것도 답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해. 가족 이별 얘기한 얘기, 가족이 웅남회남으로 떨어지는 내용은 언제 나와?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일이야. 그렇지? 엄마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EBS에서는 답을 5번이라 해놨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도 당연히 가족들이 아니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여우과 헤어지는 상황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엄마가 경악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EBS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잘 못 만든 거다. 자, 3번 문제. 니네 구체적 내용을 채경의 입장에서 서술하는데 적절치 않은 것을 1번부터 보면 자, 니은 부분이 뭐였더라? 나름대로 사랑할 방도가 있다. 이거 다 바로 보자. 답 몇 번 했어? 자, 5번.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나온 시간과 떠나는 장소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따돌리겠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말을 하고 갔어? 아니, 그렇지. 퍼뜨리지 않았어, 그렇지. 언제? 밤에 야반도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야반도주. 아무도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도망갔어. 답이 5번이야. 자, 그럼 4번. 적절치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자. 자, 조문화가 자신의 말을 채경에게 전하라. 채경에게 전하라고 운항중에 당부하는 것은 책의 B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B는 이제 이 부분 효인대 권도 우리 권도가 되면 용기를 내거나 지혜를 내야 되는 거잖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B를 강조한 것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 되겠어. 이건 동그라미. 다음 2번 주문화의 아들과 혼인을 허락한 채경의 결정에 우분이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평소에 채경이 A와 D를 A, D 보니까 요거 정도 맞겠지? 다음에 D 정도 맞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표현이다. A와 D를 중요하게 여긴다.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에 3번 균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채경의 선택에 대해 화를 내는 친구의 모습 채경의 선택에 대해서 화를 내는 친구의 모습 이것은 자신 때문에 채경이 뭘 하지 못한다. D를 하지 못한다. 보니까 D 그치 여우에게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거지. 여우에게 열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거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4번. 병한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태경의 뜻을 주문화가 따르기로 했어. 주문화가 따르기로 한 배경에는 채경이가 누구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자기 아들과 결혼할 것이다. 뭘 위해서? 아빠 살리기 위해서. 아빠 살리기 위해서. 이거지. 그러면 B는 되겠어. 그 다음에 C를 동시에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C를 선택하면 이건 C는 누가 관련이 있는데 여부가 관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C를 선택했다고 판단한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C는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이해들 됐어? 오케이. 자 수고들 많았고 요즘은 여기까지.